부산 해운대 오션뷰 아파트 34평짜리 이 집의 시세는 12억 원입니다. 등기권리증에 적힌 이름은 김말순 68세. 하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말순 씨.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몸에 밴 습관이죠.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주 혜민이의 도시락부터 챙깁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소고기볶음까지. 30분 만에 4가지 반찬이 완성됩니다. 6시 반.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집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지죠. 말순 씨의 손놀림은 정말 빠릅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에 뭐 들어있어요? 10살 혜민이가 눈을 비비며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지. 말순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이때 아들 창호 씨가 양복을 입고 나옵니다. 엄마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고생 많으세요. 우리 엄마 없었으면 집안일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감사하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며느리 은지 씨가 화장을 마치고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죠.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공손한 말투입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느낍니다. 예전처럼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요.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나섭니다. 창호 씨는 회사로, 은지 씨는 사무소로, 혜민이는 학교로. 조심히 다녀와. 말순 씨가 현관 앞에서 배웅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목한 3대 가족입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설거지, 빨래, 청소. 오후엔 장을 보러 나갑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혜민이 간식도 삽니다. 혜민이가 좋아하는 호떡이네. 은지는 다이어트 한다고 했으니 과일도 준비해야겠어.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까맣게 잊은 채로요. 저녁 준비를 하던 말순 씨.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가 쏠립니다. 은지 씨가 스마트폰을 켜놓고 뭔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의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SNS 라이브 방송입니다. 화면엔 말순 씨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천사 같으세요. 매일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댓글이 올라옵니다. 부러워요, 효보시네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말순 씨는 몰랐습니다. 이 영상으로 은지 씨가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창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생활비를 100만 원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말순 씨는 이미 매달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말이죠. 그래, 알았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순 씨는 서랍을 엽니다.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 분명히 자기 이름이 적혀 있죠. 다른 하나는 차용증. 창호 씨가 결혼할 때 빌려간 5천만 원.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가 중얼거립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오겠지. 서류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기상, 도시락 준비, 아침상 차리기.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순 씨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할머니, 물 떨어졌는데 왜 안 채워놨어? 혜민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말순 씨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거실에서는 은지 씨가 또다시 핸드폰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도 착한 며느리 콘텐츠를 찍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말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때로는 우연히 듣게 된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말순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평범한 오후의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호 씨는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고요. 혜민이는 친구 집에서 놀다 온다고 했습니다. 집엔 은지 씨와 말순 씨 둘만 남았죠. 말순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은지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쉴 수 있겠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은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죠. 전화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 그 집 계약됐어? 부동산 일 얘기인가 봅니다. 말순 씨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맞아. 요즘 진짜 바빠. 집에서도 업무 보느라 정신없어. 여기까지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짜 우리 집에 시어머님만 없어도 숨통 좀 트일 것 같아. 말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집은 넓은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계시니까 내가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들어도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말순 씨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부엌을 나가지 않았죠.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아니야, 나쁜 분은 아닌데. 그냥 좀 답답해. 친구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은지 씨의 대답은 선명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혜민이도 할머니한테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아이가 독립심을 못 기르고 있어. 말순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정성껏 돌본 손주.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은지 씨가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없고 신혼 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 신혼 때처럼.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혼 기분을 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게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친구가 뭔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니야. 그분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 아니야.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자신을 내보내는 게 오히려 말순 씨를 위한 일이라는 식이었죠.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창호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 씨의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죠.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좋겠다. 직접 말할 용기는 없으니까. 자신이 알아서 눈치채고 떠나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진짜 스트레스야.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항상 누군가 있으니까. 은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솔직해집니다. 평소 말순 씨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이었죠. 아, 그리고 생활비도 부담이야. 아들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말순 씨는 매달 5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말이죠. 어머니가 내주시는 돈이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친구가 뭔가 말합니다. 맞아.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도 자유로우시고 우리도 편하고. 서로에게 좋다는 말. 하지만 진심은 자신들만 편하고 싶다는 거였죠. 아니야, 창호는 효자라서 절대 그런 말 못해.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말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그릇을 내려놓을 힘도 없었죠. 그동안의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은지 씨의 변화된 태도, 작은 불만들, 차가워진 말투, 모두 자신을 내보내고 싶어서였던 겁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은지 씨는 여전히 전화 통화 중이었죠. 말순 씨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말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 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 사람만 없어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좋겠다.
변화가 필요해. 새벽 1시. 말순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 씨가 통화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방법이 있지. 조만간 요양원 보내고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 받으면 끝이야. 12억짜리 집이야. 우리가 못 가져갈 이유 없잖아.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멎었습니다. 은지 씨는 친정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이 집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눈물이 차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죠. 2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등기권리증과 차용증,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바라봅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말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나선 후 말순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합니다. 법무법인.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차갑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죠. 말순 씨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말순 씨는 부산 서면의 한법무법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등교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김말순님 맞으시죠? 젊은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상담 내용이 민감하실 수 있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순 씨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첫 번째 서류. 등기권리증입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내 명예 확실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취득하셨네요. 두 번째 서류. 차용증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자도 없이요.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본인 서명 확인됩니다. 날짜는 2025년 12월 20일. 법적 효력 충분합니다. 세 번째. 말순 씨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며느리가 제 얼굴로 SNS 광고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군요. 화면을 보여줍니다. 은지 씨의 SNS 계정이었죠.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 브이로그 구독자 23만 명.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얼굴을 찍었어요. 이것도 문제되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초상권 침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순 씨는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은지 씨와 친정 어머니의 통화 내용이었죠. 요양원 보내고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 받으면 끝이야. 12억짜리 집이야. 우리가 못 가져갈 이유 없잖아.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이건 말순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순 씨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어머니 승산 100%입니다.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 초상권 침해, 정신적 학대까지 입증됩니다. 말순 씨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립니다. 최대한 강하게 진행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같은 날 오후 2시, 말순 씨는 다른 곳에 들렀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소였죠. 12억에 매물 내놓으시겠다고요? 중개사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이 단지 인기 많은데 일주일이면 계약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단 가족들은 모르게 해야 해요.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등기권자이신 어머니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정말로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죠.
정말 따뜻한 느낌의 집이네요. 아이 키우기 좋겠어요. 말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손주를 키웠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잔금일은 한 달 후로 정해졌죠. 그날 저녁부터 말순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7시가 넘어서야 말순 씨가 일어났죠. 부엌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침은요? 창호 씨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 오늘은 못했네. 너희가 알아서 먹어. 네. 은지 씨도 당황합니다. 혜민아, 오늘 도시락 없어. 김밥 한 줄 사서 가. 혜민이가 삐죽거립니다. 할머니 왜요? 항상 싸줬잖아요. 할머니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각자 준비합니다. 편의점 김밥으로 아침을 때웠죠.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은지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말순 씨가 태블릿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럼 집안일은요? 은지 씨, 이건 제 집이에요. 내 집에서 제가 왜 당신 식모 노릇을 해야 하죠? 은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호 씨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말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 편의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어. 방문을 닫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냉장고를 뒤적이는 창호. 빨래를 돌리는 법을 몰라 헤매는 은지. 여보, 세제를 어디에 넣는 거야? 나도 몰라. 항상 엄마가 하셨잖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죠. 은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2주 후면 잔금일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나겠죠. 말순 씨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말이죠.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잔금일 아침 9시. 창호 씨는 평소처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화장을 하고 있었죠. 혜민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1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오전 10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은지 씨가 인터폰을 확인합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둘둘이 사센터입니다. 네. 이사센터요? 은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네, 오늘 이 집 이삿짐 들어오는 날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남자들 뒤에서 말순 씨가 나타났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팔았어. 말순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창호 씨가 황급히 달려나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았어. 12억에. 이게 무슨... 저희한테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은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말순 씨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냅니다. 왜 말해야 하죠? 내 명의인데. 2017년 2월 20일. 제가 12억 주고 샀어요. 여기 등기권리증에 제 이름 있죠?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분명히 김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도. 그래도? 너희는 월세 한 푼도 안 냈어. 5년 반 동안 무임승차했던 거야. 새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임신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는 젊은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 살게 될 박영수입니다. 은지 씨가 무릎이 꺾입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갈 데가 없어요. 말순 씨가 차갑게 웃습니다. 요양원은 어때요? 은지 씨 말대로 거기가 편할 것 같은데? 네.
잊으셨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잖아요. 저를 요양원 보내고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 받으면 끝이라고. 은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어머니, 그건 다 녹음했어요. 12억짜리 집 가져가려던 계획도 제 얼굴로 광고비 받은 것도. 말순 씨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합니다. 은지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옵니다. 요양원 보내고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 받으면 끝이야.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창호 씨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은지야. 이게 무슨, 빨리 짐 싸라. 말순 씨는 현관 쪽으로 향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2주 후에 법정에서 봅시다. 변호사 통해서 소장 받을 거예요. 2주 후. 부산지방법원 민사 22부 법정. 말순 씨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피고석에는 창호 씨와 은지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원고 김말수는 피고 박창호에게 차용금 5천만 원과 생활비 명목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 최은지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창호는 2013년 5월 20일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차용증이 제출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과 동거하며 매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했습니다. 통장 내역이 제출되죠. 피고 최은지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초상을 SNS에 게시하여 월 3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SNS 캡처 화면이 제출됩니다. 심지어 원고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녹음 파일 제출합니다. 요양원 보내고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 받으면 끝이야. 방청객들이 술렁입니다. 은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피고 박창호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최은지는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총 8,500만 원을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할 것.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은지 씨가 오열합니다. 재판장님, 저희 파산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판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건 피고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말순 씨. 창호 씨가 뒤따라 나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말순 씨가 멈춰섭니다. 천천히 돌아보죠. 창호야. 네, 엄마. 법정에서는 원고님이라고 불러줘. 우린 이제 남이야. 엄마. 30년을 너 혼자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지. 그런데 너는 뭘 했니? 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 했잖아. 치매 걸렸다고 거짓 진단서까지 받으려고. 엄마, 그건 은지가 내 아내잖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책임져야지. 말순 씨는 돌아섭니다. 8,500만 원 갚지 못하면 재산 압류야.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 품은 없어. 말순 씨는 법원을 나섭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창호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차갑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오죠. 말순 씨는 법원 계단을 내려갑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입니다. 68년 인생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시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순 씨는 68세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죠. 통영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말이에요. 법정을 나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이제 경남 통영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한옥 단독주택이었죠. 마당이 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아침 7시.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일어나는 아침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엽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닷바람이 살며시 들어오죠. 이게 내 집이구나. 매일 아침 이 말을 중얼거립니다. 정말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게 신기했거든요. 마당으로 나갑니다.
직접 심은 국화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 물을 주며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예쁘게 잘 컸네. 68년을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 꽃을 키워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죠. 말순 씨 오늘은 무슨 책 읽으세요? 사서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수필집 볼까 해요. 좋으시네요. 이 책 추천드려요. 저녁엔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십니다. 말순이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편해요. 그래, 우리 나이에는 자기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합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혜민이? 15살이 된 손주였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찾아온 거였어요. 문을 엽니다. 할머니, 혜민이가 달려와 안깁니다. 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도 꾹 참았죠. 혜민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혼자 기차 타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거실로 들어온 혜민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할머니가 직접 고른 집이야. 혜민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말순 씨가 혜민이를 안아줍니다. 혜민아, 할머니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정말요? 응. 내가 배운 대로 한 거잖아. 이제 다시 배우면 돼. 다음 날, 할머니와 손주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조개도 줍고 갈매기에게 과자도 주고 마당의 국화에 물도 주었죠. 할머니, 저도 여기서 살면 안 돼요. 혜민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방학 때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매일은 안 돼요. 혜민이는 혜민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아빠랑 함께. 말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혜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래.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빠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요. 돈 갚느라 힘들대요. 그래, 어른들이 선택한 일이니까. 말순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그들 몫이었으니까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또다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창호 씨였습니다. 혼자였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세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말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창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은지랑 이혼했어요. 집도 없고 빚도 다 갚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말순 씨는 조용히 차를 따라줍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 정말 잘할게요. 말순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창호야, 네, 엄마. 넌 43살 어른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 품은 이제 없어. 너도 내 발로 서야지. 창호 씨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엄마지. 하지만 내 삶까지 책임져 줄 순 없어. 말순 씨가 일어납니다. 창호 씨도 따라 일어나죠.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창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해. 이제는 문이 닫힙니다. 창호 씨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집니다. 말순 씨는 창문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흐릅니다. 하지만 문은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엔 마당의 국화에 물을 주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이웃들과 차를 마십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 씨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68년을 살았구나.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이제 알았어. 나는 그냥 김말순이면 되는 거였어. 국화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노란 꽃잎이 반짝입니다. 말순 씨가 미소 짓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미소였죠. 68년을 살았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가 봐.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거침없이. 마치 말순 씨의 새로운 인생처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통영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마당에 핀 국화, 그리고 평화롭게 미소 짓는 말순 씨. 68세.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사는 살. 진짜 행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